도심 한가운데 모닥불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게다가 흥겨운 삼바 리듬까지 시작됩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음악에 녹아들어 리듬을 타는 이곳은 불광의 밤, 삶의 열기가 가득한 현장입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물론 초대장도 필요가 없죠. 도시의 각박한 생활 속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곳은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공간. 여기는 서울 혁신파크입니다. 대한민국 패션 산업의 메카라는 동대문 시장에 비건 타이거 양윤아 씨가 떴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없는 원단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죠. 그게 바로 윤아 씨가 이곳을 찾는 이유인데요. 나온 김에 원단도 살펴보는데요. 양털, 토끼털 같은 동물 소재가 안 들어간 겨울 섬유를 찾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윤아 씨의 별명은 괴짜 디자이너. 도대체 왜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걸까요? 솥불이나 가죽 같은 동물성 원료가 섞이기 쉬운 단추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긴 다음에야 오늘 동대문 쇼핑이 끝납니다. 윤아 씨는 지난 2011년 구제역 파동 때 살처분되는 돼지들의 끔찍한 모습에 동물 보호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을 보호하는 착한 소비를 돕기 위해서 패션을 전공한 특기를 살려서 만든 것이 채식하는 호랑이라는 패션 업체인데요. 동물성 소재 없는 옷을 만들어 온 지 2년째. 나아질 법도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푸드트럭인데요. 보기만 해도 정말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그런데 푸드트럭 셰프가 남자분인가 봅니다. 어려서부터 조립하기를 좋아하고 제품 디자이너로 꿈꿨던 김민순 씨. 직접 개발한 특별 레시피로 만든 떡볶이와 어묵탕은 추운 날씨, 야외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아주 든든한 간식이 됩니다. 오늘도 완판! 한 평짜리 푸드트럭이 이루어낸 작은 기적입니다. 당장 손에 쥔 돈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창업. 고육지책으로 아버지의 화물차를 개조해 뚝딱 첫 번째 푸드트럭을 만들었는데요. 거리를 전전하며 얻은 노하우로 지금은 한 평의 꿈이라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꼭 푸드트럭이 아니더라도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는 없을까? 한 평 플랫폼을 만들어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민순 씨의 꿈인데요. 요즘은 창업 희망자를 위한 레시피 컨설팅까지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예비 창업가가 정성 들여 만든 요리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국 사람 입에도 맞는 그 맛을 찾기 위해서 민순 씨와 전문 셰프가 레시피를 요리조리 바꿔봅니다. 창업의 희망을 나누는 일, 바로 이곳 서울 혁신파크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1960년대부터 질병관리본부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정부기관들이 자리했던 이곳. 약 11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서울 혁신파크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인데요. 4년이 지난 지금 혁신파크에서는 145개의 입주단체, 700명이 넘는 시민 혁신가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 인구 1000만의 도시 서울에 언제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이 수많은 시도가 가능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요. 한때 병든 몸을 고쳤던 장소가 이제는 사회를 치유하는 노력들로 채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단지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곳 서울 혁신파크가 갖는 가능성은 더욱 큽니다. 이 소리는 목공소인가요? 저도 언제 한번 꼭 배워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나무를 다뤄보는 일이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나만의 가구를 만들거나 안락한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 목공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르고 썰고 다듬는
날카로운 기계를 다루는 위험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같은 공간의 선배들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우드쿱에는 흔한 목공소와는 확실히 다른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우드쿱은 단지 가구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소통과 협업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데요. 디자이너는 아름다운 설계를,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하우를 전하면서 함께 만드는 일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자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된 가구는 개인이 소장하거나 판매하기도 하지만 가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를 통해서 사회와의 또 다른 소통의 통로가 되기도 하죠. 우드쿱 사무실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낮에는 각자 자기의 일을 하고 밤이면 모여서 나만의 가구에 대해 의논하는 우드쿱 사람들. 비록 저녁은 인스턴트 음식으로 해결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런가요? 더없이 행복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기계장인들은 모두 모여있다는 이곳 청계천, 혹은 여기에 없는 건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청계천. 온갖 기계, 공구를 다 파는 이곳을 심각한 표정으로 누비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실험실 살림을 챙기다 보니 필요한 공구들이 보이면 어머 이거다 하는 마음입니다. 시장을 꼼꼼하게 살피고 돌아온 혜빈 씨가 향한 곳은 바로 서울 이노베이션 센터 팹랩. 세상 못 만드는 게 없다는 고가의 3D 프린터가 즐비한데요. 그래서 이곳 팹랩은 메이커들에게 디지털 공작소로 통합니다. 여기선 초보자라도 몇 천만 원짜리 디지털 장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메이커들의 경험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의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혜빈 매니저가 하는 일입니다. 요즘 메이커의 시대, 창작자의 시대란 말을 많이 하죠. 가구도, 책도, 옷도 나만의 스타일로 세상 단 하나뿐인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곳 팹랩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창작자 정신에 무언가 하나를 더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과 상상력으로 사회의 문제를 각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아주 소중한 공간입니다. 랩에 문제가 있을 때는 혜빈 씨가 직접 발로 뛰어서 해결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새로 들어온 석고 파우더 3D 프린터 사용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지금도 방법을 찾고 있을 시민 발명가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석고를 만지는 일도 난생 처음.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직접 해보는 것만한 게 없다는 게 혜빈 씨의 지론이죠. 실패의 과정까지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혜빈 씨. 혜빈 씨가 실패 수집가라고 불리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하지만 실패를 대하는 태도는 다들 다르죠. 여기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누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메이커들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패가 성장이 되는 공간. 열심히 무슨 상자를 꾸리는 두 청년.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그런데 상자마다 손수건을 하나씩 넣었네요. 저 손수건에 힌트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손수건을 찬찬히 살펴보니 정말 화재 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꼼꼼하게 적혀 있네요. 이번에는 소방호스네요. 도대체 이런 물건들을 어디다 쓰는 걸까요? 폐 소방자재를 가지고 가방 같은 패션 소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두 청년이 하는 일인데요. 얼마 전엔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소화기를 보기도 좋고 쓰기도 좋은 인테리어 소화기로 바꾸는 작업도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아버지도 소방관이고 이왕에 소방 폐자재로 가방을 만들어 보자고 시작은 했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규동 씨로서는 모든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이곳, 자칭 타칭 가방의 달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생소한 소재 때문에 모두가 거절하던 일을 이곳 양천 가방 협동조합에서 받아주었습니다. 뚝딱
뚝딱 시작한 규동 씨의 첫 작품은 아담 마커스라는 가방. 한 봉제 공장에서 6번이나 실패를 한 후 겨우 만들어냈지만 불량률이 높아서 소비자들에게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과도 같은 소방관들에게 미안한 일이었죠. 그래서 발견한 이곳 양천 가방 협동조합. 매 공정을 꼼꼼하게 챙겨서 불량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규동 씨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규동 씨가 또 어디로 가나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일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규동 씨가 꼭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들,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자고 시작한 사업. 비록 아무도 하지 않는 힘든 일이지만 그 마음 알아주고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먼 길을 올 수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서울 혁신파크도 월동 준비가 한창인데요. 그 시작은 채식주의자 패션 업체가 맡았습니다. 동물성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조미료부터 맛을 내기 위한 다양한 재료들까지 꼼꼼하게 챙겨놓고 활용 점정, 맛내기의 달인까지 모셨습니다. 젓갈 대신 다양한 채소를 끓여 만든 채소를 사용하는 것이 맛내기 비법. 맛은 어떨까요? 다들 저처럼 그 맛이 궁금한가 본데요. 괴짜 디자이너 유나 씨도 맛을 봅니다. 유나 씨가 채식김치 담그기 행사를 하는 것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채식 문화를 널리 알리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소금에 잘 절인 배추와 어우러진 김치 소맛은 김장하는 날만 맛볼 수 있는 별미죠. 여기다 채식용 라면까지. 오늘 행사에는 채식김치를 처음 접해본 참가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장날 또 하나의 별미 수육보쌈. 이분들은 두부보쌈입니다. 채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맞닥뜨렸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고 싶은 게 유나 씨의 마음인데요.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어쩌면 서울 혁신파크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은 우두쿰 나무 공장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목공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목공의 재미를 맛볼 수 있도록 우두쿰에서 체험 강좌를 열었습니다. 오늘 체험생들 중에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처음엔 조금 긴장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능숙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리를 옮겨 바로 옆 혜빈신의 팹랩에 준비된 레이저 프린트로 이름과 이니셜을 새겨서 나만의 도마를 만들어 봅니다. 도마에 오일까지 거듭 바르고 나면 완성! 저마다 소중하게 첫 작품을 손질하는데요. 처음 만든 것 치고는 정말 근사하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푸드트럭에서도 작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벌써 길게 줄을 섰네요. 혁신파크 사람들을 위해서 김민순 대표가 올해 푸드트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갈릭 스테이크와 치즈 듬뿍 새우 요리. 새해엔 좀 더 즐겁고 맛있는 이벤트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온갖 잡동사니들로 가득한 이곳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를 곳입니다. 대체 여긴 뭐라는 곳인지 이분이 해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 항공회사의 연구원이었던 강신호 씨는 생활 속에서 누구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한에너지기술연구소를 시작했습니다. 대한에너지. 말은 거창할지 몰라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쓸 전기를 직접 자전거 페달을 밟아 만드는 것. 폐자재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한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이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데요. 사람들에게 대한에너지를 알리는 것이 신호 씨가 하는 일 중 가장 큰 일입니다. 알고 보면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한에너지인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누군가는 대한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다른 희생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내가 가진 기술에 발상의 전환만 조금 더해진다면 누구나 나만의 혁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새로운 꿈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작당하고 그보다 치열하게 실패를 맛본 서울 혁신파크 사람들.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일을 바꾸는 작당의 주인공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